오늘 어떤 한 조간신문 기사 표현 중에 금태섭 효과라는 표현이 굉장히 눈에 띄었습니다. 물론 해당 조간신문만의 시각일 수는 있겠으나 이 표현의 뜻은 무엇일까? 바로 민주당 의원이었던 금태섭 의원이 공수처법에 반대하면서 기권을 했고 그 뒤에 결과적으로 민주당을 탈당할 수밖에 없었던 일이 일종의 민주당 의원들에게 각인이 됐다라는 해당 조간신문의 설명이 있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 몇몇은 이 검수완박은 절차도 잘못됐고 시기도 좋지 않다라고 비판했던 의원들이 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의원들조차 전원 찬성을 한 것을 두고 한 조간신문은 그렇게 표현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함께 보시죠. 금태섭 효과. 저희는 인용을 한 겁니다. 해당 조간신문에. 이상민, 박용진, 조홍천 의원 등 앞서 우려 밝혔지만 결국 찬성표를 던졌다. 수도권의 한 초선 의원. 지금 당 분위기에서는 신중록 목소리를 잠깐 낸 것도 큰 위험을 무릅쓴 것이다. 아주 잠깐. 그거 안 된다. 위험을 무릅쓴 거다. 한 초선 의원이 그 분위기를 조선일보 기자에게 얘기하기도 했습니다. 김수경 교수님, 금태섭 효과 동의하십니까? 뭐 그렇게 저도 그렇게 봅니다. 금태섭 효과. 당에게 그런 쓴소리 했다가 공천 배제당한 사례가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검수완박 아주 그냥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밀어붙여야 되는데 여기에서 좀 반론을 제기하거나 이런 식의 졸속 처리는 옳지 못하다라는 발언을 조금만 했다가는 결국 공천에 배제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뭐 조금 언론에서 반대,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하더라도 결국에는 당론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서 이의 제기 전혀 하지 못하고 전원 찬성하는 것으로 이제 결정이 됐는데, 근데 전원 찬성한다는 얘기가 나왔을 때 사람들이 되게 놀랐던 게 뭐냐면 어떻게 단 한 명도 반대를 던지지 않았는가에 대해서 다들 충격을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 수사권, 기소권 뭐 분리하는 거 다 좋습니다만 그 내용에 너무나 빈 구석이 많아서 이게 정치인에 대한 수사를 못하는 것뿐만 아니라 민생 범죄에 너무나 치명적인 그 구멍이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그냥 졸속으로 처리하고 사실 처리되는 과정에서 법안의 내용이 계속 바뀌어가지고 도대체 무엇을 찬성한 건지도 알 수 없을 정도로 국회의원들도 그 내용을 다 모를 정도로 이렇게 졸속 강행 처리가 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한 명도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다 찬성하는가, 그거에 대해서 사람들이 경악을 했던 거고요. 사실 정치를 하루만 할 건 아니잖아요. 오늘만 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물론 당장 공천 배제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당에서 찍힐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정치를 오래 할 사람이라면 길게 보고 옳지 못했던 이런 식의 방식에 대해서는 당연히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분명히 나중에 정치를 길게 하실 분들은 이 사례가 발목을 잡게 될 거예요. 그때 당신 이런 식으로 졸속 처리돼서 수많은 부작용이 생겼는데 그때 반대하지 않고 뭐 했냐라는 분명히 그런 말이 나와서 발목을 잡게 될 거거든요. 굉장히 눈앞의 이익에만 급급한 그런 결정이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한 초선 의원이 조금 전 조선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대목 있잖아요. 전재수 의원님. 네. 우려를 밝힌 것도 굉장히 큰 위험을 감수한 거다. 근데 우려도 밝혔는데 기권까지 하면은 이거는 도래할 수 없는 위험을 맞는 거다라는 뉘앙스였는데 당에 계시니까 저 초선 의원은 왜 저렇게 얘기했을까요? 그러니까 저 초선 누군지 잘 모르겠는데 네. 아마 다른 식으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데 기자분이 이제 익명으로 인용을 하면서 저렇게 표현을 했다, 저는 그렇게 보여지고 왜 그러냐면은 저희들이 이제 3시간, 4시간 가까이 되는 이제 국회의장 중재안, 그것에 대해서 반대 의견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회의장이 나의 중재안을 안 받으면 의사 일정을 진행하지 않겠다, 그래서 저 합의안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여야 사이에 합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저 의사 진행을 했던 것이고,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과 같은 사람이 왜 민주당에서는 한 명도 없냐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당의 당론을 추인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토론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소수 의견이 나오면 그 소수 의견은 이제 보완적인 입법을 통해서 하는 것으로 하고 전원 찬성을 하고 당론으로 추진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당에는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 다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한 명의 저 다른 의견을 가진 사람도 안 나오느냐, 마치 저게 조선노동당 아니냐 이렇게 하는 것은 당의 어떤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조선노동당 아니냐. 예. 그런 비판도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그렇지가 않죠. 그다음에 금태섭 의원이 이제 공천 배제가 됐다 그러는데,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공천 배제가 아니고요. 지역구에서 경선을 했는데 경선에서 떨어진 겁니다. 우리가 아는 이제 몇몇 국회의원들이 있는데 국회에서 열심히 의정 활동하다가 지역구에 가게 되면
지역구가 우선인 사람이 있고 가정이 우선인 사람이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공천에서 배제한 것이 아니고 경선을 해서 경선에서 당원들 그리고 그 지역의 주민들한테 평가를 받아서 경선에서 졌다 이 말씀도 아울러서 드리고요. 예. 당론을 모으는 과정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께서 좀 아시면은 이것은 국민의힘 민주당 할 거 없이 당론을 모으는 과정이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론이기 때문에 전원 찬성은 당연한 거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정의당이 처음에는 반대했습니다. 그런데 전원 찬성 표를 던졌습니다. 정의당원 진중권 교수가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 대목 보시죠. 처음에는 시기도 방식도 내용도 동의하기 어렵다. 그런데 어제 전원 찬성표를 정의당이 던졌습니다. 그러자 진중권 교수, 그러려면 그냥 합당해라. 징그러운 인간들. 이 법으로 서민들은 이제 돈 주고 변호사 사지 않으면 법 보호 받지 못하게 됐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차별금지법 공청회 개최 등의 민주당이 합의를 해준 것 아니냐. 그래서 보답 차원에서 던진 게 아니냐라고 진중권 교수 등은 비판을 했습니다. 손정희 변호사님, 정의당의 입장이 확 바뀌었군요. 확 바뀌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 게 유보적인 입장이었다가 이제 입장을 정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정의당에서 이제 별도의 의원 논의를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렸다라고 지금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우려가 있지만 입법 취지나 목적에 훨씬 더 방점을 두고 동의하겠다라고 이제 당론을 정했다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정의당의 입장은 혹여라도 일각에서 나오는 이제 피해자 입장에서 좀 구제가 미흡한 부분이 생기는 거 아니냐, 수사권에 어떤 일부 미비점이 발생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고려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거보다 더 큰 대의 명분으로서 어느 조직이든 그게 검찰이든 뭐 경찰이든 뭐 군인이든 마찬가지로 권한이 집중되거나 권한이 너무 세지면 이 부정부패 비리라든가 권한 남용에 따른 어떤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수사권 기소권 분리하는데 권한 남용을 방지한다는 차원에서 이제 동의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서 정의당이 여러 가지 의원들의 논의 끝에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 입법기관이 아닌 진중권 의원이 사실은 변호사 강제주의를 우리나라는 채택하고 있지 않거든요. 근데 수사권, 기소권을 분리한다고 해서 변호사가 꼭 필요한 제도로 변하는 게 아닙니다. 제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저런 식으로 비판하거나 비난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타당한가 먼저 돌이켜 봐야 될 것 같고요. 입법기관이 입법을 하고 나서 이 평가는 그 제도가 제대로 정착했느냐 그리고 그에 대한 부작용이 발생했느냐 그 이후에 평가하는 것이 온당한데 변호사 강제주의랑 상관없는데 또는 합당을 할 것이지 왜 그대로 민주당을 따라가느냐는 근거 없는 비판은 좀 자제돼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예,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도 들어봤습니다.